너희 거를 진짜 이해 안 하지 않을까? 자, 뭐야? 어디가? 너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마무리할 거 하고선 들어갈게요. 함수 개수 얘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수 개수. 프린트들 안 갖고 오셨나? 프린트? 뭐 적을 때 있으면 적으시면 돼요. 특정 테마로 확통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가 함수 개수예요. 무슨 말이냐?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저 함수 얘기는. 다 걸린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배우시는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순열, 조합, 그 뒤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확통 과정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걸리는 게 다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게 함수 개수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살펴볼 건 기본적인 흐름만 살펴볼 거고 그 기본적인 흐름을 적용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문제 속에서 적용을 해볼 거고 또 뭐 기타 등등 이제 계속해서 등장할 때 마지막 우리 확통해 보면 이제 중복조합이 있는데 그때 중복조합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함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계속 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는 걸 얘기했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랑 대응하는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걸 만족하는 걸 이제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NPR이 된다. NPR, N 퍼뮤테이션 R이 된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랑 조금 다르죠. 1대1 대응이 돼버리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X하고 Y가 같아야 되죠. 원소의 개수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N과 R이 같다라는 얘기죠. N과 R이 다 같으면 뭐겠어요? N,
n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그냥 n 팩토리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뭐 부등호 방향 반대면 이제 작아지는 이겠지. 자, 요걸 만족하는 함수 표현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 표현은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그냥 증가함수 생각하시면 되죠. 증가함수. 그죠? 증가함수. 뭐 증가함수나 또는 감소함수나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 얘기예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1, 2, 3이래요. y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래요. 자, x가 커질 때 y가 커진대요.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f1, f2, f3. 요걸 충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괜찮니? 자, 그랬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 3는 다 다른 값이 대응을 해야겠네. 다 다른 값이. 그러면 5개 중에서 우리는 이 F1, 2, 3가 될 수 있는 3개를 뭐 해야 되겠어? 초이스를 하겠지. 선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선택을 하자고. 어떻게? 5 콤비네이션 3으로 선택을 했어. 자, 예를 들어 선택한 게 1과 3과 4가 선택이 됐대. 자, 선택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대응을 시켜야 되거든? 그지? 대응을 시키려고 봤더니 순서가 어떻게 됐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지?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선택한 걸로 뭐예요? 끝이 돼버리죠.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순서에 맞는 함수는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나올 수가 없죠. 괜찮니? 해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처럼 그냥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는 프리한 상황을 얘기하게 하는 거야. 증가 감소 같은 상황은 자,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자, 항상 y가 n개라고 썼어요. 아마 써 있을 거야. y가 n이고 x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냥 얘는 n 컴비네이션 r에서 끝이에요. 자,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으면 nC r로 해서 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마지막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다섯 번째로 뭐예요? 치역이 정해진 함수예요. 치역이 정해진 함수. 뭐 정확하게 정해졌다라는 건 아니고 거의 뭐 치역의 개수가 정해진 함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치역에 대한 조건,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볼게요. 간단한 거.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공개는 할 건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간단한 거 한번 봐볼게요. 자, x가 자 1, 2, 3, 4래요. y가 간단한 걸 하겠습니다. 일단 a, b래요. 현재 우리는 y라는 집합을 치역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공역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공역. 저 중에서 a, b 중에서 실제로 1, 2, 3, 4하고 대응하는 값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했을 때 항상 치역이 y는 아니야. 공역이 y일 뿐이지. 그러면 여기서 치역이 그냥 딱 전부 y가 된대. y인 f의 개수는 그랬어. 무슨 소리예요?
A, B 모두 다 어쨌든 간에 한 개 이상의 함수값이 돼야 된다 이 얘기겠지. 그지? 그럼 간단한 거라 그래서 얘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전체에서 뭘 빼면 되겠어? 자, 치역이 y가 아닌 놈은 모든 1, 2, 3, 4가 a랑 대응하고 또는 모든 1, 2, 3, 4가 b랑 대응하는 경우만 빼면 되겠지. 맞니? 그죠? 이게 아닌 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사건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몇 가지겠어? 두 가지만 빼주면 되겠지. 상수함수 두 가지. 모두 A, 모두 B. 괜찮니? 전체는 그럼 뭔데요? 두 가지니까 2의 4승계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말리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경우가 말립니까? 여기에 원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공역 자체가 두 개였으면 큰 문제가 안 돼. 그냥 여사건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공역 자체가 3개 이상이 돼버리는 순간은 일반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한 개씩만 더 늘려볼게요. 원소의 개수를 정역은 5개, 공역은 이렇게 3개로 한 개씩만 더 늘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뭐래요? 치역이 현재 공역이 y인데 치역이 집합 y인 f의 개수를 찾으래요. 다시 말하면 저 A, B, C가 전부 다 대응을 하길 원한다는 얘기지. 그죠? A, B, C가 전부 다 대응을 하길 원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여사건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지. 여사건이란 얘기는 함수값 이 전체 공역의 원소 중에서 함수값이 1개인 걸 빼고 전체에서 또 2개인 걸 빼고 그럼 남는 것만 함수값 3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여기 넘어가지만 여기에다 선생님이 만약에 D 하나를 걸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는 순간부터 이제 여사건이 안 통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역이 정해진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다? 분할 분배다. 분할 분배. 자, 분할은 나누는 거라고 했고 분배는 나눠주는 거죠. 괜찮니?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들은 정역에 있는 원소, 자 5개의 원소를 정역의 원소 5개의 원소를 A, B, C라는 공역에 있는 원소 3개하고 대응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3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먼저 해야 돼. 알겠지?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건 뭐야? 그 3개의 그룹이 누가 A냐 B냐 C냐 분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3개의 그룹으로 분할이 될 때도 역시나 분류가 들어가겠지. 어떻게? 몇 개씩 분할이 되느냐? 1개, 3개로 분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개, 2개로 분할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는 우리가 조합에서 이야기했지만 5개 중에서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51. 남은 4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합니다. 41. 자 남은 3개 있으니까 굳이 33은 안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는 분할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라? 이렇게 2팩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게 5개를 1개, 1개, 3개로 쪼개는 가지수가 되죠. 그리고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쪼갠 다음에 그리고 A, B, C랑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3팩토리얼을 곱해준다 라는 얘기지. 마찬가지겠지? 1개, 2개, 2개로 분할하는 경우도 5C1 될 테고 자 남은 4개 중에서 2개 4C2 될 테고 저절로 2개 남았네요. 해서 곱하기 얼마? 2팩분의 이거 파란색 들어가면 안 되지. 곱하기 2팩분의
1 하시면 일단 분할을 한 거고. 됐지? 여기다가 이제 A, B, C랑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더라. 요게 가장 일반적인 치역이 정해진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가 괜찮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 잠깐 볼 건데요. 안 갖고 오신 분 계시나? 빔 켜야 되나? 계신가? 자, 뭐 50번 같은 스타일이야 뭐 시도 좀 먹기죠.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는 상태지. 그죠? 1, 2, 3에서 5, 6, 7, 8로의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우리가 오늘 기호를 가지고서 이제 표현을 해드릴 거야. 중복순열 들어갔을 때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2도 4개, 3도 4개다 해서 그냥 4의 3승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 그리고 자, x의 서로 다른 원소가 y의 서로 다른 원소와 대응합니다. 1대1 함수를 뜻하는 표현이죠. 요거는 b는 4p 3으로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4팩 24하고 64 더하시면 88이 되겠고, 자 51번 1, 2, 3, 4가 뭐래요? 1, 2, 3, 4가 1, 2, 3, 4랑 대응을 한대요. 자 명심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학교 내신을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함수 개수 얘기가 나오잖아. 벤 다이어그램은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이 안 나와도 함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아무리 많아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지만 안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걸 f라고 하는데 지금 뭘 구하래요? 얘 구하래죠. fx는 x가 아니래죠. 뭐죠? f1은 뭐가 아니래? 1이 아니란 얘기고, f2도 2가 아니란 얘기고, f3도 3이 아니란 얘기고, f4도 4가 아니란 얘기네. 자 어디서 들어본 멘트인데요? 들어본 멘트죠? 들어본 멘트죠 얘들아? 우리가 뭐라고? 완전 순열이라는 테마에서 말씀드렸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완전 순열이 들어가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알았니? 그래도 자 상황을 봤더니 1은 2라고 대응하면 안 되네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완전 순열에 뭐 다른 제한된 조건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외울 것들은 외우세요. 알겠니? 3개짜리에 대한 완전 순열, 만약에 1, 2, 3, 4가 아니라 1, 2, 3이래. 그럼 2가지예요 3개짜리는. 4개짜리에 대한 완전 순열 9개죠. 그러니까 2개, 9개, 44개 이렇게 갑니다. 어차피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밖에 안 나와요. 자 완전 순열 다시 한번 개념 적으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52번 볼게요. 자 이제 풀이한 상황에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제한된 조건이 달라붙기 시작했죠. 제한된 조건이라는 얘기는 자 나를 보세요. 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가함수죠.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그런데 증가함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f2가 홀수랑 대응했을 때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1, 2, 3, 4고요. 1, 2, 3, 4, 5, 6, 7, 8이라고 했을 때 현재
첫 번째로는 F2가 얼마일 때? 자, 홀수니까 1 생각해 볼 수가 있었지만 1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려면 F2가 1이 돼버리면 1의 x값 1이 집합 x에 있는 원소에 1이 대응할 게 없어요. 그래서 F2는 3부터 시작하는 거고 고정이죠. 고정이니까 F2가 3일 때 자, F1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1, 2, 두 가지고요. 됐니? 나머지 3, 4가 선택할 건 3보다 큰 4, 5, 6, 7, 8 5개 중에서 맞죠? 자, 선택에서 끝이라 그랬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땐 컨비네이션 2에서 끝이죠. 자, 두 번째로는 F2가 얼마일 때? 5일 때. 또 보셨을 때 F2가 5로 고정이 돼버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고요. 나머지 3, 4는 6, 7, 8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3, C,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 더해주시면 되겠지. 자, 53번. 53번은 뭐 평가원인지 교육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4점짜리 문제인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왜 복잡해진다 그랬니? 보통 경우의 수는 어떤 문제를 딱 읽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조건을 충족하는 뭐 구체적인 상황이 떠오른다고 머릿속에. 구체적인 상황이. 그게 한두 가지, 두세 가지가 막 떠올라. 그거를 체계적으로 어떤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상황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다 세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말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실제로. 자, 지금 문제 보시면 마3, 마2, 마1, 1, 2, 3에서 마찬가지로 마3, 마2, 마1, 1, 2, 3으로의 함수 f라는데 일단 나가 더 쉽네요. 나를 봤더니 자 양수는 함수값도 양수래죠. 양수는 함수값도 양수래. 그러니까 요 1, 2, 3은 반드시 1, 2, 3들하고만 대응을 해야겠네. 괜찮지? 근데 이제 가가 문제예요. 자 fx 더하기 f 절대값 x의 합의 안주.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이래요. 합이. 자 절대값을 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얼마라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절대값이니까. 괜찮지? 그러면 이 x랑 마이너스 x의 관계를 보면 어차피 뿔마 1, 뿔마 2, 뿔마 3이란 말이야. 숫자 x가 정해지는 순간. 맞지? 그럼 걔네들은 숫자의 크기가 더해서 1이 나오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머릿속으로 자꾸 또 구체적인 상황들이 자꾸 몇 가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떠올라.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가 이거하고 이거가 되겠네. 또 이거하고 이거가 되겠네. 막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자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단순하게 가야 돼. 일단 단순하게. 자 첫 번째 단순하게 얘가 나오는 누구를? 함수 값들을 찾아볼 거야. 함수 값들만. 알겠지? x 아니고 함수 값들만 찾을 거야. 자 함수 값들을 보면 더해서 뿔마 1이 나올 수 있는 건 다행히도 반드시 함수 값 중에 하나는 양수가 돼야지. 하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1이 일단 있으면 1은 누구랑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밖에 없네요. 맞죠? 자 2는요. 2는 두 개네요. 마이너스 1하고 만나도 되고 맞죠? 2하고 마이너스 3이 만나도 되겠네요. 또 3은 무조건 마이너스 2하고만 만나야 되겠네.
가장 손쉽게 분류를 먼저 한 거야. 구체적인 다양한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런 거 일단 무시하고 제일 쉬운 분류부터 하는 거야. 항상 경우의 수는.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상황으로 갈 거야. 뭐냐? x하고 마이너스 x를 생각해 볼 거지. x하고 마이너스 x를. 그러면 f1 더하기 f-1을 볼 건데 이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함수값이 뭘까? 얘일까? 자,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몇 가지 경우냐? 선택권이 없지. 왜냐면 f1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2라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자, 다시 한번. f1 더하기 f-1이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 상황이 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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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얘기지. 맞니?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걸 세팅하는 방법은 네 가지라는 얘기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끝났죠. 뭐가? f2 더하기 f-2 라는 놈은 과연 얘네들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그 경우가 요 놈일까, 요 놈일까, 요 놈일까, 요 놈일까? 자, 더 이상 아무런 제한된 조건은 없어요. 제한된 조건은 오로지 얘의 함수값만 양수로 하세요만 있는 거야. 그렇지? 겹치는 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F3, F-3 역시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저렇게 단순화시키는 과정까지 접근이 안 돼요. 좀 어려워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손 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쓰이는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써먹는 거. 뭐? 아,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그냥 나열이 필요가 없더라. 여기서는 특별히 그 개념 하나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자, 순서가 정해진 거지 요거. 그냥 얘네들은 자리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야. 54번. 자,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그죠? 마지막 55번. 뭐 요거는 어디죠? 비상 거 같은데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F는 1대1 대응이래요. A는 1, 2, 3, 4, 5, 6, 7이고요. A는 1, 2, 3, 4, 5, 6, 7이래죠.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랑 대응하는 1대1 대응이래요. 일단 얘만 충족하면 7팩이죠. 7P7이라서 7팩이 됩니다. 근데 나를 봤더니 F1은 무조건 7로 고정이에요. F1은. 됐니? 그러면 다에서 봤을 때 F2는 뭐래? 함수값이 2 이하래지. 그러면 F2는 우리가 선택할 때 1 아니면 2가 선택이 돼야 되네. 자, 아직 그 외에 펼쳐지지 않은 상황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알았니? 마지막 제한된 조건이잖아. 니네 머릿속에 3, 4, 5, 6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미 2를 고민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해서 F2는 2 이하기 때문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두 가지가 되겠지. 두 가지. 두 가지라는 얘기는 1 또는 2가 분명히 2하고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야. 같은 방법으로 F3은 3 이하죠. 그럼 3도 3 이하인 1, 2, 3하고 대응을 시키려고 봤더니 F2가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겠어요? 두 가지겠죠. 괜찮니? 그럼 계속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를 하는 순간 6까지 봤을 때 결과적으로 6보다 작은 1, 2, 3, 4, 5, 6 중에서 지금 다 하나씩 대응을 해버렸단 말이야. 누가? 2, 3, 4, 5, 6까지 해서. 그지? 그러면 7이 대응할 놈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가지가 돼서 2의 5승이 정답이 됩니다. 옆에 애기들 수업해서 내가 목소리를 크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했더니 조용히 주무시네요. 괜찮은가? 자, 이제 개뿔 키세요. 내 자랑은 아닌데 이거 영광인 줄 알아라. 확통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거 정리해준 사람 없어. 알았니? 자, 이제 여러 가지 순열 들어갈게요. 여러 가지 순열의 첫 번째 원 순열. 순열은 순열인데 원순열이에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멘트 먼저 쓰고선 갈게요. 회전으로 인한 중복. 회전으로 인한 중복이래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직접 세는 건데 지금 원순열이라는 상황은 회전으로 인한 중복이래요. 회전으로 인한 중복.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A, B, C라는 4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A, B, C라는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얘를 일렬로 나열하겠대요. 일렬로. 오케이? 그럼 당연히 몇 가지예요? 4팩이겠지. 그럼 4팩인데 4팩이 A, B, C, D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맞죠? 또는 B, C, D, A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C, D, A, B 또는 D, A, B, C 다 4팩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겠지? 괜찮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원순열이라는 상황은 뭐냐면 똑같이 4명을 늘어놓긴 늘어놔. 근데 어디에다 늘어놓느냐? 원형 테이블에다가 늘어놓는 거야. 원형 테이블에다가. 원형 테이블에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거기다 4명을 앉힌대. 그러면 4명을 앉힌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잖아. 자리가 이렇게 4개 있으니까 A, B, C, D가 되겠지. 이 상황이야. 괜찮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4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얘가 D, A, B, C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는 분명히 어때?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거든. 근데 이걸 우리는 어디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 대가리만 보이는 거야. 알겠니? 구분이 가능한 배열이 돼야 되거든. 구분이 가능한 배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라는 배열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있어. 얘네들 배열은 안 바뀌어. 우리가 그냥 도는 거야. 얘네들 배열은 똑같은 배열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D, A, B, C라는 배열도 보일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지. 같은 경우가. 이거는 원형 테이블에 배열하면 얘네들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중복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상황이나 배열 자체는
동일한 계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원순열에서.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가지를 다 안 써도 되겠지. 아마 책에 보시면 네 개의 그림이 다 보일 거야. 보이니? 괜찮지? 그지?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똑같이 뭐라고? 자리 4개니까 4명을 세팅하는 게 4팩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 4팩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어떤 경우가 생겨?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나누기 4를 해서 실제로는 6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만 생겨나는구나 라는 상황이 바로 원순열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써봐야지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자, 이 얘기야.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몇 명을 앉힐 거냐면 n명을 앉힐 거야. n명. 자리가 n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회전으로 인한 중복된 상황이 생기는 원순열의 상황인데, 그럼 몇 가지냐 살펴볼 때 첫 번째, 그럼 이렇게 하자고. 아예 회전이 안 되게끔 해버리는 거야. 회전으로 인한 중복이 되는 거니까 회전이 안 되게끔 해버리는 거야. 그럼 회전이 안 되게끔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이 자리를 누군가한테 그냥 세팅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얘가 세팅이 끝난 거기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얘네들끼리만의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회전을 안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한 명을 고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고정을 시켜버리면 전체 n개에서 한 명을 제외한 n-1개만 남았고 걔네들끼리는 프리하게 자리 바꿈이 가능하니까 뭐겠어요? n-1 팩토리알. 실제로 우리가 4팩 나누기 4 하잖아요. 이게 3팩이죠. 3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더 많이 드리는데, 왜냐면 한 명을 고정하는 방법은 그 진짜 기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이거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프리한 경우에 순열의 수를 한번 구할 거야. 순열의 수를 어떻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팩을 구했던 것처럼 그냥 얘도 n팩으로 할 거라고. n팩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뭐가 생긴다고? 중복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 중복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생긴다고? 회전되는 가지수만큼 생기는 거야. 그럼 몇 번 회전이 가능해? n명이니까 자리가 n개니까 당연히 n번의 회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나누기 회전수 하시면 n으로 나눠서 뭐가 된다? n-1 팩토리얼 동일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의 상황, 회전으로 인한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면 한 명을 고정시킬까? 아니면 이것저것 조금 제한된 조건이 복잡하다. 순열의 수를 구하자. 그리고 나누기 회전수를 하자. 물론 그것도 더 복잡한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4점짜리나 학교 시험 문제에서 변별력을 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원순열 문제에서 그냥 저렇게 친절한 그냥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상황은 늘어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제되는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순열에서 배웠던 인접순열의 상황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자, 부모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자녀 4명. 자녀는 뭐야? 자녀 4명. 그래서 총 6명이 있어요. 6명. 이 6명을 어디에다 앉히느냐? 원형 테이블에 앉힌대요. 원형 테이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에다 6명을 앉힐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제한된 조건이 들어갑니다. 프리하게 앉히는 건 아니고. 자, 첫 번째로는 자,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데요. 우리가 인접순위에서 공부했지만 이웃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해결하죠? 이웃할 때는 항상 이웃한 사람을 한 명으로, 즉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맞니? 그리고 이웃한 애들의 뭐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는 6명이 아니라 부모를 묶어놨더니 5명이 돼버린 거지. 5명이. 그 5명을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몇 가지겠니? 5-1 팩, 4팩이 되는 거지. 됐니? 자, 한 명을 고정했다라는 의미야. 그리고 걔네들의 자리 바꿈, 이웃한 사람의 자리 바꿈 곱하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하는 거 나왔으니까 뭐 나오겠어요? 이웃하지 않게 나오겠죠? 그죠? 자,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분명히 이웃하지 않게는 우리가 인접순에서 공부했지만 이웃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끼워 넣기를 했단 말이야. 끼워 넣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웃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열하고 그리고 끼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원형 테이블이야. 아직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테이블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다 세팅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 일단 누구부터? 자, 자녀 4명부터 세팅을 할 거야. 세팅하고 이제 사이사이에 부모가 끼어 들어갈 거거든. 근데 어느 타이밍에 분명히 우리가 뭘 고려해야 돼? 원수녀를 고려해야 돼. 어느 타이밍인가? 어느 타이밍? 분명히 요 단계가 있고 요런 단계가 있고 요런 단계가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회전으로 인한 중복되는 상황을 고려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느 타이밍이냐? 일단 4명 세팅할 때 원수녀를 생각하셔야 돼. 안 돌아가게끔. 뭔 말인지 알겠니? 해서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앉혀라 라고 해버리면 일단 자녀 4명 먼저 세팅할 때 여기서 원수녀를 한 명을 고정시키는 원수녀를 생각하시고 됐니? 그리고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아니지 2자리를 골라내셔야 된다. 요게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에요. 괜찮니? 자, 3번째. 유일하게 원수련에서만 나오는 제한된 조건입니다. 3번째. 자, 부모가 이번에 마주보게 앉는 방법이래요. 마주보게. 마주보고 앉는 방법. 자, 마주본다라는 제한된 조건은 원수녀에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 마주봐야 된대. 엄마 아빠는 무조건 마주봐야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는 아빠의 자리가 고정되면 엄마는 선택권이 없어져 버리죠. 또는 엄마가 고정이 돼버리면 아빠의 자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마주봐야 되니까. 말뜻 이해했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정되는 자리, 아빠가 자리가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된 거야?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없어진 거예요, 자리가. 근데 그러는 바람에 엄마도 같이 고정이 돼서 사라진 거예요. 자,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주 본다라고 하면 마주 보는 사람의 선택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2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4 팩토리얼이다. 이겁니다. 조금 상황을 바꿔서 4번째로 자, 우리 인접순에서 나왔던 상황이지만
남자 3명, 여자 3명 앉히는 거 똑같이 원형 테이블에 남자 3명, 여자 3명 어떻게 앉히는 거? 교대로 앉는 방법. 자, 이 교대로가 과연 원순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대로가 만약에 원순열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었느냐? 남자 3명, 여자 3명인 6명을 교대로 앉힌다라고 했을 때 남녀 해서 남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3자리야. 여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3자리 써놓고 3자리에 남자 3명 세팅하는 방법 3팩, 3자리에 여자 세팅하는 방법 3팩, 그 다음에 연함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인접순열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과연 원순열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얘기야. 자, 원순열에서도 어차피 교대로잖아. 교대로란 얘기는 이 자리들을 다 어떻게 똑같겠지. 남녀 남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괜찮지? 그런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원순열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야. 회전으로 인한 중복을 어느 타이밍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지워버렸는데 아까 고정 말고 또 뭐 있었죠? 그냥 순열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상황이 같은 경우가 몇 개 나오냐 돌리자 그랬잖아. 회전수로. 그러면 그냥 이게 순열의 수잖아. 그리고 얘를 회전수인 몇 번이니? 6으로 나누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맞니? 그런 거잖니?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원형 테이블에 앉힐 거예요. 아직 안 앉았습니다. 교대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자리를 생각을 할 건데, 자, 남자 자리, 남, 그리고 이렇게 3명을 앉히려고 봤더니만 어때요? 이것도 지금 원순열이죠. 여자 자리, 이것도 지금 어때요? 이 여자 자리 3개만 봐도 역시나 원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얘는 지금 뭔 소리야? 원순열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2개가. 알겠니? 남자 3명을 따질 때도 원순열, 여자 3명을 따질 때도 원순열의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니? 자, 원순열이 2개 이상 들어간 테마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언급할 거야. 알겠지?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일단 남자 3명을 앉힐 때 원순열 고려해서 어떻게 하자? 고정시켜버리자. 고정시켜버리자 무슨 말이야? 자리를 없애버리자 이 얘기지. 고정된다는 얘기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 자리는 몇 자리 남아서 2자리 남았고 2자리 남았을 때 남자애 2명 세팅하는 방법은 2팩이야. 됐니? 그러면 고정이 됨으로 해서 이제는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안 돌아가는 거야.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자애들 자리 몇 자리 남았어? 3자리 남았지? 그 3자리에 여자애 3명을 세팅하는 방법은 요놈이 되겠지. 여기가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선생님 연함은 없습니까? 연함은 없습니까? 지금 남녀 했는데 연함은 없습니까? 없죠. 왜? 돌아간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답이 요놈이거든요. 자,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지? 원순열은 우리가 공부했던 인접순열하고는 분명히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달라서 좀 헷갈려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알겠지? 아 정말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미안해 얘들아. 잠 좀 깨봐. 다 잤잖아 이제. 그지? 네. 내가 아직 멀었나 보다. 자, 원순열의 또 다른 테마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다각형 순열이에요. 원순열이 아니고 다각형이래요. 이번엔 다각형. 그렇다고 지 맘대로 나오는 도형은 아니고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그러니까 우리 그냥 테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원형 테이블 공부를 했단 말이야. 원형 테이블에 앉힌 걸 해봤는데 이제 다각형 테이블에 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각형. 자, 그럼 똑같아요. 다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중복되는 상황이. 그지? 그러니까 대칭이 도대체 몇 번 되느냐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원은 완전 대칭이라고 해요. 어느 포인트를 보셔도 다 원은 무조건 대칭이 성립하거든. 알겠지? 자, 첫 번째로는요. 직사각형이래요. 테이블이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래. 그냥. 직사각형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다가 6명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6명. 명수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알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6개가 있고요. 여기다가 6명을 앉히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위에서 보고 있는 거야. 위에서. 알았지? 위에서 보는 거야.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프리하게 6팩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6명을 앉히는 거니까 6팩이겠지. 그래서 이제 뭘 구하려고? 똑같은 경우가 몇 번 생기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돌려보세요. 회전을 해보시는 거야. 이 회전을 시켜봤을 때 6번이 다 똑같으면 나누기 6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원순열처럼. 그럼 얘도 다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건지 다 6번을 써보든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든가야.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여기다 숫자나 알파벳 한번 써보는 거야. 숫자나 알파벳. A, B, C, D, E, F 한번 써볼게요. 자, A, B, C, D, E, F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칸씩 돌아가요. 계속. 돌려보세요. 다 다른 건지. 다 다르면 6팩이에요. 6가지가. 근데 저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상황이 생기면 나누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몇 가지가 생기는 건지. 됐니? 돌려보는 거야. 그 위에서 보는 거야. 앞뒤 좌우가 아니야. 니네들은 붕 떠서 그냥 위에서만 보는 거야. 배열만 보라는 얘기야. 배열만.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저 배열과
동일한 배열은 어떤 배열이 있냐? 요 배열이 있어요. A, B, C, D, E, F. 이 배열과 첫 번째 세팅된 배열은 동일한 배열입니다. 왜? 직사각형 테이블이라서 그래요. 알겠니? 다시 말하면 두 가지만 겹쳐요. 두 가지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한 명을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걸 O 팩으로 쓸 거란 얘기지. 그러면 고정된 애가 A거든요. 고정된 애가 A야. 만약에 저 고정된 애가 A가 6개의 자리를 다 앉을 수가 있으면 5팩 곱하기 6, 다시 말하면 그냥 6팩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얘가 그럼 이 고정된 애가 자 똑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랑 요 자리에 앉을 땐 다른 경우가 돼버려요. 다른 경우가. 그리고 A가 이 자리에 앉을 때도 다른 경우가 돼버립니다. 근데 A가 요 자리에 앉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랑 똑같은 경우고 얘도 똑같은 경우라는 얘기지. 즉 고정된 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3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순열이었고요. 정사각형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 직사각형하고는 좀 대칭이 좀 다르죠. 정사각형. 8명 앉혀볼게요. 여덟 명. 역시나 이것저것 복잡하면 어떻게 하자고? 8팩으로 하자고. 8팩으로. 그리고 돌려. A, B, C, D, E, F 한 다음에 돌려. 이야기니? 자, 요렇게 A, B 앉혔거든? 이게 돌아가서 여기서 A, B. 이게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A, B, C, D, E, F라는 배열은 지금 동일한 배열이야. 이게 동일한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게 AB, 여기 AB, 여기 AB, 여기 AB.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는 같은 배열로 본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정사각형이라서 위에서 보고 있어서 그래서 나누기 4를 한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역시나 한 명 고정합니다. 7팩이에요. 자, 얘가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정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서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다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대칭이 되는 상황은 무조건 저렇게 원순열의 상황처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다각형이 예를 들어 있다고 생겼대요. 있다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앉힌대요. 똑같은 경우 있을까요? 자,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 경우하고 여기에 A, B, C, D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돌아간다고. 가장 의심스러운 건 여기 A, B 시작할 때겠지. A, B, C, D, E, F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고 똑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죠. 얘가 다르잖아요.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겠어요? 그냥 8팩이라고 얘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정삼각형까지만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정삼각형이라. 이 정삼각형 모양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앉힌대요. 마찬가지겠지. 일단 어떻게 하자고? 6팩? 6팩 하시고 돌려. A, B, C, D, E, F를 돌려. 돌리다 보면 이렇게 A, B, 요렇게 A, B, 요렇게 A, B가 되는 상황은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어떻다고? 같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하시든가 하나 고정해서 5팩 곱하기 2를 하시든가. 괜찮니? 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4점짜리 한 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혹시 말이다 중학교 때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들어봤지?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 꼭지점과 요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해요. 이렇게 중점을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한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합니다. 알겠니? 그렇게 다 얘네들이 중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생긴 도형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색칠하래. 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래요. 모두 사용해서 주어진 6개의 영역에 색칠하기예요. 됐지? 영역이 6개고 색깔도 6개야 당연히. 그러니까 다 한 가지 영역에 한 가지 색깔 들어가야 돼. 뭐 이웃한 영역을 구분한다 이런 멘트도 필요 없지. 됐니? 그럼 몇 가지일까? 라고 했을 때 자꾸 또 머릿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생각이 날 수는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문제 풀 때는 그 다양한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황으로 가야 돼. 뭐냐? 사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사건으로 간다는 얘기는 각각의 영역에 색이 칠해지는 사건 A, B, C, D, E, F라는 사건이라고 보시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빨주, 노초, 파, 남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칠하려고 봤더니 정삼각형의 중선이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얘랑 얘랑 다 똑같이 생긴 거야, 6개가. 그런 바람에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원순열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A, B, C, D, E, F가 서로 다르게 칠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6팩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저렇게 A, B, C, D, E, F를 돌려보는 거지. 돌려봤을 때 여기서 A, B로 시작한 거와 여기에 A, B가 들어갔을 때 A, B, C, D, E, F가 위에서 보는 거니까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야. 자꾸 앞뒤 좌우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만 보는 거라고. 앞뒤 좌우가 없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역시나 나누기 얼마를 한다? 3을 한다라는 얘기지. 이게 4점짜리였어요. 알겠니? 상황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상황으로만 해결을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작년 9평 30번 문제 9평 30번 킬러죠. 그죠? 9평 30번 문제 한번 소개할 거야. 조금 있다가. 오케이?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킬러인데 상황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접근만 하시면 얘는 30번이 아니라 조금 어렵네? 이런 느낌만 들 수가 있을 거라 분명히. 자, 이게 다각형 순열이었습니다. 질문 됐지?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순열을 생각했을 때 원순열이 완전 대칭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다각형 순열 같은 경우는 완전 대칭은 아니고 대칭축들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필 테이블이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골치가 아파지거든. 약간 다각형 순열의 버전업인데 자, 그런데 정사면체라는 도형 알죠? 정사면체. 정삼각형 4개가 만들어지는 정사면체라는 도형에다가 1, 2, 3, 4라는 숫자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정사면체 면 4개에다가 숫자 1, 2, 3, 4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사면체래요. 정육면체까지 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도 회전으로 인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면체라는 도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정사면체예요. 여기다 뭐 할 거라고? 1, 2, 3, 4라는 숫자를 세팅을 할 거라고. 이때 서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마치 정사면체의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이게 얘기했다시피 다각형이 아닌 평면 도형이 아닌 공간 도형이니까 이게 돌린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아까 회전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회전이 공간이니까 이렇게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돌아갈 것이니까 헷갈린단 말이지. 맞지?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한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에 EBS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들로 이루어진 책이 있었는데 교재가 그때 등장했었던 입체 도형 중에 정 12면체인가 정 20면체의 그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원순열 파트에서. 미쳤죠? 미쳤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고요. 가끔 정말로 가끔 학교 시험 문제 어렵게 하려고 정 8면체는 나오는 경우 있어요. 정 8면체까지는. 우리가 지금 정 8면체까지는 아니고 정 4면체하고 정 6면체만 이야기를 할 건데 방법이 없습니다.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돌려봐야 되는데 잘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 전개도를 펴지자. 전개도. 정 4면체, 정 6면체 등등 또는 나중에 우리가 정 8면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하자고? 전개도. 항상 전개도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면체 전개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피면 돼요, 얘들아. 올라가져 있던 걸 피는 거야. 뭔 소리야? 요 밑면을 기준으로. 밑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밑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었어요. 이걸 피는 거야 그냥. 자 여기 이제 올라가 있는 거 하나씩 피는 거야. 피는 거. 피면 이렇게 펴지죠. 이게 정사면체의 전개도야. 자 이제 1, 2, 3, 4 4개의 숫자를 쓸 거거든요. 자 누구부터 고려할까요? 당연히 가운데 고려하겠죠. 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총 몇 가지일까? 4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칠하려고 봤더니 뭐예요 이거? 회전으로 인한 중복 느낌 들죠? 맞죠? 실제로 숫자가 1, 2, 3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1, 2, 3, 1, 2, 3 여기에 1, 2, 3 여기에 1, 2, 3 똑같은 경우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칠할 때 우리가 바로 원순열을 고려하셔야 된다. 즉 4 곱하기 2 100입니다. 프리한 정사면체. 자, 두 번째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정육면체. 여기다가 역시나 우리는 뭐 할 거야? 1, 2, 3, 4, 5, 6을 세팅할 거야. 1, 2, 3, 4, 5, 6을 세팅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일단 그래도 정육면체는 정사면체보다는 좀 회전 느낌이 좀 쉽죠. 왜냐면 뭐 요렇게도 돌려볼 수 있고, 그지? 근데 요렇게도 돌아가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회전이 돼서 겹치고 요렇게도 회전이 돼서 겹칠 수가 있네.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든단 말이야. 그럼 역시나 얘도 우리는 전개도를 분명히 펼치긴 펼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이 되는 게 앞뒤도 되고 옆쪽도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회전을 안 시킬게요. 앞뒤로.
알겠니? 회전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정이죠. 그럼 고정을 시킬게요. 누구를? 요 윗면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는 숫자 하나 들어가서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얘기라고. 그럼 역시나 윗면을 고정시킨 다음에 전개도를 펼쳐보세요. 밑면을 기준으로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밑면을 기준으로 피면 전개도는 밑면을 기준으로 핀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펴지겠네요. 그리고 고정된 윗면은 뭐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원래 달려져 있었다 이런 느낌이겠지. 고정됐으니까 지워버린 거야 얘들아. 자 이제 숫자 5개 남았으니까 5개를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역시 누구부터? 가운데부터 끝까지 5가지. 자 이게 앞뒤로 회전이 안 되게끔 윗면을 고정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옆면만 돌아가는 상황만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래서 밑면에 5가지. 자 옆면에 4면 숫자 남은 거 4개 쓰려고 봤더니 뭘 생각해야 돼? 원순열 생각해야겠지. 그렇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5 곱하기 3팩까지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됐니?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잖아요. 주사위까지 나와요. 조금 더 알파 하면 주사위가요 그냥 1, 2, 3, 4, 5, 6을 세팅된 게 주사위가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주사위 보시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1하고 마주보는 면에 6이 있어요. 3하고 4가 마주보고 2하고 5가 마주봅니다. 물론 주사위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 마주보는 두 면의 합이 같다. 요걸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물어보는 거야. 자, 마주보는 두 면의 합이 같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6, 3, 4, 2, 5밖에 없단 말이야. 됐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할 거고 이 가지수가 주사위를 만드는 가지수야 얘들아. 알겠지? 출발했을 때 일단 아까 윗면 고정한다 그랬지? 그럼 고정한다는 얘기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지? 6을 집어넣는 거야. 윗면에다가. 자, 윗면에 6이 들어간 순간 합이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그럼 밑면은 선택권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얘가 6으로 고정돼서 없어졌거든? 그러면 밑면도 1로 고정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2, 3, 4, 5만 가지고 세팅하려고 했거든? 근데 2, 3, 4, 5를 세팅하는데 또 뭘 생각하자 그래서? 원순열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를 고정할 거야. 2, 3, 4, 5 중에서 누군가로 고정할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2로 고정했대. 고정해서 3팩 없어진 거야. 맞지? 근데 문제는 합이 같다 보니까 2가 고정된 순간 모두 선택권이 없어진 놈이 돼버렸다. 남는 건 뭐만 남았냐? 3, 4냐? 4, 3이냐? 그래서 몇 가지다? 2가지밖에 안 남았다. 대박이죠. 최종적으로 다 같다. 그래서 2가지다. 알겠지? 자, 아직 원순율이 안 끝났어. 알겠지? 조금 하나만 한 가지 테마만 더 남았거든. 그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남자 셋, 여자 셋 얘기랑 그 얘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원순열이 자 우리가 회전으로 인한 중복을 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이냐. 자 원 하나 그려놓고요. 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기다가도 원 하나 이렇게 그리십시다. 동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심원.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리는 건 진짜 쉽진 않구나. 자, 이렇게 생긴 영역이에요. 관역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8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모두 사용할 겁니다. 모두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 영역에 무조건 한 가지 색깔 칠할 거야. 알겠지? 몇 가지일까요? 물어보네요. 자, 색깔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요, 색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 2, 3, 4, 5, 6, 7, 8이나 A, B, C, D, E, F, G, H, T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가장 간단한 사건들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 2, 3, 4, 5, 6, 7, 8 뭐 이런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저기다 집어넣으래요. 다. 근데 지금 안쪽 4개도 원순열이고 바깥쪽 4개도 원순열인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안 다뤄보면 머리가 말리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요건가? 요건가? 자꾸 복잡해진단 말이야 실제로.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액션은요, 색깔을 그냥 4개를 나눠 볼게요. 뭐 하려고? 바깥쪽에 칠할 거하고 안쪽에 칠할 거만 먼저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색깔을 4개로 분할할 거고, 됐지? 그리고 안쪽 바깥쪽에 분배도 할 거야. 다시 말하면 8개의 색깔을 4개로 나누는 방법은 8C4 4C4 같은 개수로 나눌 때는 항상 2팩분의 1을 붙인다 그랬지. 이게 일단 4개 나눈 거고, 근데 나눈 걸 누가 바깥이냐 누가 안쪽이냐 분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2팩이 돼버리죠. 쓴 건 졸라 많아도 얘만 남는 거예요. 8C4만. 알겠죠? 우리도 저런 귀염둥이 멤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리액션을 보여주고. 닥치고 듣기만 하면 그렇게 졸립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림과 그림 자빠졌고 시방새야. 응? 너무나 나의 새끼야. 뭐야 무슨 놈이야 이게. 자, 안쪽 바깥쪽 4개 나눴습니다. 이제 색칠해야죠. 색깔이 일단 안쪽에 들어갈 4개, 바깥에 들어갈 4개는 구분 다 끝난 거야. 칠할 거야. 자, 칠하려고 봤더니 이제 그 타이밍에 우리가 뭘 생각할 거야? 회전으로 인한 중복을 생각할 거라는 얘기야. 분명히 어느 타이밍에 원순열을 생각하자 그랬잖아. 어느 타이밍이냐? 이제 색칠할 때 우리가 원순열 생각할 건데, 고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색깔 하나 고정하겠습니다. 고정된다, 고정한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없앴어요. 한 가지 색깔을 칠해서 없앴습니다. 자, 이런 도형 보세요. 안쪽도 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원순열하고. 하나가 고정이 돼서 이 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럼 안에 아무리 원이 있어도 이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까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고 원순열, 즉 대칭성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이 2개 이상 있잖니? 그럼 뭐만 하면 돼? 하나만 원순열을 따지면 되는 거야. 하나만 원순열을 따지면 나머지 하나는 원순열을 따질 필요 없어. 아까 우리 어떻게 했을 때 남녀 할 때도 어떻게 했니? 얘 원순열 따졌더니 여자애들 원순열은 따질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원순열이 2개 이상 있을 땐 하나의 원순열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원순열이 2개 이상 있을 땐 하나의 원순열만 고려하면 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원순열이 2개 이상 있을 땐 하나의 원순열만 고려해라. 그래서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자, 바깥에 칠할 때 원순열 3팩 곱하기 안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치? 원순열이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